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2회 시작할게요. 체위 총정리. 여러분, 이 한 페이지에서 국가고시가 최소 2문제씩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국가고시 많이 나오는 거 뭐죠?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그래서 말초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모아주죠? 중심 정맥압에서 펌핑하는 힘. 심장에서 피를 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쇼크는 순환이 부전한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주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합니다. 그림을 고르던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한다. 호흡 곤란하면은요 무조건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좌위를 하던지 반자위를 하던지. 파울러시 체위가 반자위죠. 호흡 곤란 시는 무조건 머리를 높인다. 수중이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또 산 후의 운동, 월경통 완화에 수중위를 합니다. 배횡하위, 회음부 간호할 때 배횡하위를 하죠. 요추천사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새우 등 자세를 하고요. 다 끝나면은 누수액, 요추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앙하위로 눕습니다. 여러분, 요 자세는 뭐죠? 좌측 심수위. 좌측 심스위. 이게 진짜 국가고시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요.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똥구멍에 관장하려면 좌측 심스위로 누워라. 질염이 의심된다. 산부인과 가서 우리가 하는 체위, 세석이 절석이죠. 최근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자궁 경부암 검진 체위가 뭐냐? 우리 자궁 경부암 검진하려고 해도 바지 벗고 팬티 벗고 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부인과 가기 싫잖아요. 세석이 절석이 요거. 여러분 체위는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여기 엎드리는 거 보기 빼고 다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호흡이 곤란하다? 상체를 들어 올린다. 파울러시 체위랑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여러분 무조건 비교하세요. 파 사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파 들고 왔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높이 있잖아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가 호흡 곤란 체위라는 거.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또 이 자세 언제 취해요? 통 목욕하는데 어지러워. 일단 통에 물을 빼고 나서 이 자세 취해준다. 아시죠? 요추천자 자세 진짜 중요하죠? 새우등 자세, 다 끝나면 앙하위. 그리고 세석이 절석이가 산부인과 내진시의 자세고 자궁 경부암 검사할 때도 자궁 경부암이 뭐죠, 여러분? 파파니콜라우, 팝 테스트죠? 요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좌측 심수위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 자세예요. 배란시 경관의 점액은 어떠냐? 점도가 여러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도는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을 가능한 시기죠. 배란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예요. 임신이 가능하려면 점도가 끈적끈적하면 되겠어요? 점도는 묽어야죠.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이 양은 증가해야 됩니다. 질내가 묽어야지 정자가 잘 진입이 돼서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질내가 끈적끈적하면 정자가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점도는 감소해야 되고요. 액량은 증가해야지 배란기에 임신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배란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질내가 묽어야 정자 진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점도는 감소한다. 액량은 많아진다. 그래서 배란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팬티 라이너 하지 않습니까? 그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로 보인대요. 여러분 양치식물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예요. 양의 이빨, 양의 치아가 양치예요. 그런 모양이다 이것입니다. 기초치원 올라가잖아요. 배란 시에는 항상 임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질내가요. 평소에는 약간 산성이잖아요. 뭔가 균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배란기에는 약산성이 된대요. 폐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7이 중성이에요. 중성을 기준으로 폐하가 6, 5, 4, 3, 2, 1 떨어지면 산성이고요. 높아지면 알칼리성입니다. 아시겠죠? 산성으로 되면은 정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칼리로 올라간다. 약산성이 된다. 폐하가 숫자가 더 커진다. 7, 8, 9, 10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폐하는 올라가죠? 이거는 질내에 산성과 멀어지는 거예요. 약산성이 된다. 또는 뭐 알칼리성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하다. 안전한 투약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파이브 라이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일 때 환자명을 알아야 돼요. 귀간조, 환자 이름 보죠? 그리고 약이 무슨 약인지, 뭐 안정제, 용량은 얼만큼인지, 하루에 2번 먹는지, 3번 먹는지, 저녁에만 먹는지, 시간,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지, 그리고 입으로 먹는지, 정맥 주사 놓는지, 엉덩이 주사 놓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 약, 용량, 시간, 용법 이것을 5 right 확실하게 먹여라 이 말입니다. 6번 결핵치료약을 2가지 이상으로 병행하는 이유는 내성을 지연시키고요.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핵약은
먹다가 끊어도 안 되잖아요. 내성이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부터 2년까지도 먹는다. 그래서 결핵 조심해야 된다.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서 뭐 8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은 뭐죠? 항생제입니다.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약은 항생제고요. 내성 지연을 위해서 종류별로 다 약을 그냥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먹는 거 결핵약이라는 거예요. 1차 결핵약 뭐 있었죠? 아이나, 리팜피신, 스트랩토마이신, 에탄보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 이 두 가지가 악관절을 구성해요. 턱이 있잖아요. 이 턱에 측두골과 하악골이 있다.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응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 먼저 살리냐 이거죠. 여러분 기지쇼감,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하셨습니다.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해요? 호흡이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가 철철 나 교통사고 환자인데 지혈해야겠죠? 쇼크 왔어. 순환이 일단 돼야 되니까 다리 들어 올려줘야겠죠? 감염 예방은 병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항생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맨 마지막이다. 일단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PR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췄어. 4에서 6분 지나면 뇌사 빠지죠?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CPR 하는 거예요. 여러분 CPR 어떻게 해요? 30대이죠? 뭐를? 심폐를. 심장 살리는 거 가슴 압박이죠? 폐 살리는 거 인공호흡이죠? 30대 2로 합니다. 유치도뇨관이요. 거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예요. 이거는 지금 요양보호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호조무사에서도 거의 뭐 2번에 한 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도뇨가 뭐예요, 여러분? 도뇨관, 소변줄을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꼽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유치도뇨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소변 주머니가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바닥에는 닿지 않게 한다. 몸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 몸이 어디야?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방광. 오줌 나오는 데보다는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도뇨관은요. 씻어서 말린대요. 침상 틀에 고정한대요. 침상 난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여기다가 고정을 원래는 안 합니다. 침상 틀, 뭐 머리맡이나 그 발밑에 고정하는 게 맞습니다. 도뇨관은요, 잠그지 않는다. 잠그면 소변이 못 빠지잖아요. 잠그지 않는다. 항상 열어놓는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최근 국가고시인데요. 배양하면은 무균적인 방법으로 치취해야 된다. 멸균적인 방법으로 치취해야 된다. 배양 검사는요. 코로나 PCR 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균을 증폭시켜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거잖아요. 요 배양 검사 마찬가지로 어떤 균이 있는지 그 균에 대해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균적으로 뽑아야지 주변에 잡균 들어가면은 제대로 검사가 안 나오겠죠.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한다, 아랫배보다 낮게 한다. 이 줄이 꺾이거나 꼬여있어, 눌려있어. 오줌 안 빠지겠죠. 방광이 팽만되고 아프다는 거.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려고 해. 일단 이 줄을 삽입했을 때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불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하면 이 풍선에 액체를 빼낸다 합니다. 뭐 증류소를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변 주머니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배출구를 알콜솜으로 닦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줍니다. 수시로 비워주는 거예요. 꽉 차야지 비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비워주면 되겠죠. 부동노인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에도 계속 실금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유치도뇨관을 했어. 그래도 뭐 기저귀를 했던 환자라 할지라도 수시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주면서 배뇨 훈련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임신부에 불편감이 있어요. 임신을 하면요. 변비가 오죠. 허리가 아파요. 오줌이 자주 나옵니다. 변비, 요통, 빈뇨.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생리적인 빈혈을 초래합니다. 왜? 혈액량이 감소해서? 아니에요.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증가됨으로 빈혈이 초래한대요. 아 이게 뭔 말이야. 혈액량이 증가하는데 왜 빈혈이 와? 혈액량은 한 30%나 증가한대요. cc로 따지면 1500cc, 1500ml입니다. 같은 말이죠. cc와 ml는요. 생리적 빈혈을 초래하는데 이걸 가성 빈혈이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빈혈이 온다 이것입니다. 왜? 혈액량이 많이 생기는데 왜 빈혈을 초래할까? 적혈구와 백혈구 수는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빈혈을 주관하는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해도 빈혈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통,
허리가 만곡되죠.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이게 허리가 이게 자꾸 뒤로 제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편안한 자세로 자고 나면 사라진다. 빈뇨. 여러분, 방자직 기억하시죠? 방광 뒤에 자궁 뒤에 직장이 있어요. 자궁이 커지면은 이게 앞뒤로 압박하면은 당연히 똥이 잘 안 나온다. 임신 중에 변비는 커진 자궁이 장을 압박해서 그렇다.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맥박수도 증가한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심장에서 펌핑을 좀 더 세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맥박수도 오히려 올라가니까 심장이 쿵쿵쿵 뛰니까 부담이 간다. 과호흡을 한다. 잇몸에 출혈이 있다. 이건 잇몸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임신했다고 무조건 잇몸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양치를 더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노인의 피부 보습한다, 건조하지 않게 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노인의 피부 간호는 주 1회 7일마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는 해도 사실 목욕은 그렇게 맨날 하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좋다. 뜨거운 물에 할까요? 미지근한 물에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 저도 약간 뜨끈한 물에 하는 거 좋은데 그게 피부가 건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 많은 비누 이용하고 건조하지 않게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라. 지방이 없어지고 거의 다 이렇게 정말 살 위에 껍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다. 일주일마다 목욕시켜라. 미지근한 물에다가 지방 많은 비누, 보습이 되는 비누, 오일 바르거나 크림 바릅니다. 겨울철에는 젊은 사람도 발라야 돼요. 건조해요. 노인의 피부는요, 노화가 진행돼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탄력이 저하되죠? 피부 안에 뭐가 이렇게 없어요, 근육이. 열 조절도 안 된다는 거.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습도 하고 가습기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수면 양상, 숙면 어렵죠. 저도 사실 요즘에 숙면을 잘 못합니다. 뭐 할 일이 많아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아서도 그렇고 싱싱코코가 자꾸 깨우기 때문에 숙면이 어려워요. 전체 수면 시간이 길어질까요? 숙면이 어려우면 당연히 전체 수면 시간이 짧아짐을 느끼죠. 그래서 5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영상 같은 경우는 6시 15분에 뭐 영상을 올려도 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간호조무사분들은 아침에 많이 안 보시고 거의 다 저녁형 인간이세요. 노인의 비렘은 짧다. 뭐예요 이게? 그 수면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비렘 수면은 1, 2, 3, 4단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가 4단계 아니에요? 이걸 델타 수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야지 좀 푹 잔 것 같은데 이렇게 못 잔다. 그래서 노인의 비렘은 짧다. 제 4단계 수면을 잘 못한다. 비렘 시간이 짧다는 거, 숙면을 못한다는 거,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낮잠 자죠? 그럼 밤에 또 잘 못 자요. 깊게 못 자고 또 쉽게 깹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잘 잔다는 거. 낮에 좀 활동을 해야 돼요.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애나타가 왜 죽어? 출혈이 너무 심해서 또는 감염돼서 임신 중족증 때문에 죽는다. 엄마가 왜 죽냐? 산후출혈, 감염에 의한 산용열, 임신 중독증 때문이다. 여러분, 산용열 하면은 뭐 기억나시죠? 연쇄상 구균이 원인균이죠? 첫날은 누구나 열나. 그런데 둘째 날부터 38도 이상의 열이 하루 이틀 계속 나. 그러면 이거는 뭔가 감염됐다. 뭐해? 연쇄상 구균에. 연쇄살인마 생각하세요. 산용열의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문제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 애 낳고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산용열입니다. 산용열 또는 뭐 산후 감염 뭐 다 같은 말이죠. 당뇨 환자 저혈당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렌지 주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빈맥, 두통, 발한, 혼돈, 땀납니다. 땀나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맥박이 빨리 뜁니다. 이게 바로 저혈당 증세고요. 목이 말라, 경련 나.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련 안 나요. 저혈당이 경련 나지 않습니다. 갈증은 아니에요. 연골 접합 후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로 처리되는 질환은 뭐예요? 연골이 접합됐다. 이거는 이미 성장판이 닫혔다. 성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홍 말단 비대증 그랬죠? 말단 비대증이에요. 근데 성장기야. 그리고 연골 접합 안 됐어. 그럼 뭐예요? 그럴 때는 거인증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들은 거인증이 생긴다. 성인은 말단 비대증이 생긴다. 어쩔 때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은 애기들은 성장기에는 거인증이 생기고 성인은 말단 비대증. 최홍만 기억하세요. 최홍만 씨.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서 성인 돼서도 말단, 턱끝, 또 뭐 손끝, 발끝 이런 데가 다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최홍 말단 비대증이요. 멸균과 소독의 차이. 여러분, 멸균은요.
아포를 죽여야 돼요. 아포가 뭐예요? 이 씨알까지 다 죽이는 게 바로 멸균입니다.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까지 사멸하냐? 그럼 멸균이고 그냥 소독만 하냐? 그럼 소독이에요. 수혈 시 필요한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혈액형이 맞아야 돼요. 내가 A형인데 B형 맞을 수 있어요? 안 되죠.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요. 이 피가 같은 피라 하더라도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교차 시험 검사해야 돼요. 피가 터져요. 용혈됩니다. 그래서 혈액형 검사 또는 교차 시험 검사 또는 교차 반응 검사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수혈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고 실제로 일할 때도 중요합니다. 일단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를 확인을 하고요. 남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합니다. 히스타민은 간지럽다. 간지럽지 않게 하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예요.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그 피가 용혈되지 않는다. 일단 냉장 보관했는데 내 몸으로 들어올 때는 체온 만큼 데운 후에 수혈한다. 생리식염수를 먼저 넣습니다. 50cc 생리식염수를요. 왜? 이게 혈관에 제대로 주입되는지 먼저 식염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피 넣기 전에요. 수혈받는 팔은 약물 주입을 금한다.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이쪽 수혈 받고 있는데 여기다 약 넣고 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합니다. 동정맥류 한 팔에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혈압 재지 않는다. 그쪽으로 웬만하면 뭐 이상한 거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 지켜봅니다. 수혈할 때 처음 15분 안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대개 부작용은요. 50에서 100ml 주입하는 동안에 나타난다는 거, 쇼크가 옵니다. 일단 스탑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관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거, 비위관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잠그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소장 하면은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소장이에요. 대장,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 대장입니다. 아시겠죠? 육모가 있다, 횡주름이 있다, 소장이에요. 결장띠, 결장, 팽기, 복막수가 있다, 대장이에요. 대장은요, 소화효소 안 나옵니다. 물만 흡수해요. 1.5m 정도가 된다. 파상풍 환자 간호시 방안을 환하게 하나요? 어둡게 합니다. 왜? 불빛에도 자극을 받아서 쇼크가 와. 그래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호흡근 마비를 방지한다. 파상풍 환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파상풍 환자는요, 한마디로 경련 환자라고 여러분 연관을 시키셔야 합니다. 경련 환자는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 유지한다.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5개 중에서 기도 확보한다. 이게 있으면 이게 답이고요.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똑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또는 기도 확보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나에 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든지 기도를 확보하든지 기도를 유지하든지 그리고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더 그 이상의 원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에서만 나오는데요. 1분 정도의 경련은 괜찮다. 그런데 5분 이상의 경련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빨리 119에 연락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 경련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119에 연락해라. 뭐 여기까지 다 연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또 안 배운 거 나오면 시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상풍의 3대 증상이 있어요. 아관, 긴급, 후궁, 반장, 조소. 얼굴이요. 비웃는 듯이 좌우 대칭이 안 맞아요. 후궁, 반장 막 허리가 활처럼 이렇게 막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아관, 긴급 근육이 다 경직된다는 거. 파상풍은 불빛과 소음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불빛을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파상풍은 다크하게 한다는 거. 전립선 비대증 환자. 전립선이 왜 비대될까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집니다. 수술을 했죠? 방광 세척액은요? 뭘로 할까요? 방광을 세척하는 거 생리식염수예요. 멸균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생리식염수는 0.9%의 소금물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에는요, 이 방광 발업이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 소변 주기가 가늘고 힘도 없고 오줌이 줄줄 끊어지고요.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자주 매렵습니다. 참기도 힘들어요. 자다가 또 매렵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전립선 절제술 어떻게 간호하느냐? 수술하고 2, 3일간은 방광 세척을 해요. 그래서 핏기가 나오는데 소변이 맑아지면 멈춘다는 거. 충분하게 물을 먹여라.
평소보다 더 많이 2000에서 3000ml를 먹여라. 소변이 자주 빠져야 혈액이 거기서 굳지를 않는다. 혈액응고 형성을 방지한다. 24시간 동안은 침상 안정 누워있고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조기 이상합니다. 빨리빨리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래요. 얼마나? 6에서 8주 동안. 이거 거의 산욕기 아니에요? 산욕기. 몸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2달은 지나야 되나 봅니다. 아랫배는 따뜻하게 찜질하고 좌욕해줍니다. 여러분 좌욕물 온도? 좌욕 83. 40에서 43도 기억하시죠? 좌욕 시간은요? 영자침 5에서 10분이었어요. 영아목욕, 좌욕, 침상목욕은 5에서 10분 동안 한다. 배우면서 옛날에 기억나는 거 다 한 번씩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목욕하고 있어. 통에 물 받아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지럽다 그러면은 벌떡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통에 물을 빼야 돼요. 아시겠죠? 통에 물을 뺀다. 그리고 나서 쇼크 자세,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29번, 자궁 경관이 3cm가 개대됐대요.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진통한 임산부에 대한 간호는 뭐냐? 3cm 개대되면 뭐예요? 분만 1개 아닙니까? 자궁 문이 조금 열린 거잖아요. 개아반회 개국이네요. 이때는 태아의 심장음을 듣게 해준다 이거예요. 분만 가정 너무 중요하죠? 이거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2기, 3기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 분만의 과정이 있어요. 아기가 빠져나올 때는 개아반회, 개국이 문이 열리네요. 자궁문이 열려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어디서? 엄마가 수축과 수축하는 사이에 태아의 등 부분에서 듣는다. 엄마 배 위에서 듣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가 이 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기의 등 부분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를 하고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에 힘을 줘야겠죠. 이때는 이미 자궁 경관은요 10cm가 열려 있습니다.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열리고 나면은 이게 태아 만출기예요. 이때 힘을 주는 거고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반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아반회 태반 만출을 합니다. 근데 태반이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피자에서 이렇게 한 판을 빼보세요. 태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이 없어. 이게 뱃속에 있겠구나. 그러면 엄마가 이 뱃속에서 이 태반 찌꺼기가 썩겠지. 태반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반 찌꺼기를 다 빼낸다. 아기 나왔죠. 태반 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피가 많이 납니다. 회복을 어떻게 하냐? 피 많이 날 때 일단 다리 들어 올려준다. 쇼크 자세 하죠. 그리고 보고하러 가죠. 자궁 저부 마사지 해줬었죠. 기억나시죠? 분만 가정 개아반회 개국이 태아가 만출했어. 태반이 만출했어. 회복을 해야 돼. 개아반회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나왔다. 복압을 높인다. 태아 만출기 분만이기라는 거.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태반 만출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동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치료 효과는 해독과 중화작용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수치료 먼저 보고 이동 겸자 봐드릴게요.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냉탕과 오탕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데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서 이거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안 가는데 제가 원래 사우나 매니아예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그 세신 받고 뭐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욕조에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혼자 그냥 탕목욕만 하니까 조금 재미가 덜해요. 냉탕과 온탕은 온도 차이가요 26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났을 때 못 외우면요 요것을 요거 빼보세요. 16에서 42도 죽어도 못 외워. 둘의 온도차가 26도야. 그럼 16이야? 그럼 26도 하면 42야. 이렇게라도 암기하자고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게 바로 수치료예요. 자극과 진정, 자극은 있지 않겠습니까? 혈액이 순환된다. 사우나 갔다 오면 혈액 순환되는 거 느끼시죠? 술 먹고 다음날 가면은 뭔가 해독되는 것 같아. 해독과 중화작용, 이거 의학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산과 염기의 조화가 있고 중증 심장질환자는 피해야겠죠. 심장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뜨겁고 차면은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 수치료법에서 원래는 26도 차이가 나는데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 냉탕과 이 온탕의 온도차를 10도 이내로 줄여라. 3, 40도로 해라 이겁니다. 중증 심장질환자 너무 이렇게 온도차 심하면 심장마비 온다. 수치료 치료 목적 이것도 국가고시 모의고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독작용, 중화작용, 자극과 진정, 조화,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거. 여기서 또 뜸의 작용 안 할 수 있어요? 뜸의 작용, 역사도, 혈순대.
면 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열작용, 순환, 대사가 있다. 이동 겸자는요 24시간마다 멸균해요. 멸균 어디다 합니까?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합니다. 이동 겸자요, 여러분. 이게 겸자통이고요. 이동 겸자는 그냥 핀셋같이 생겼어요. 이런 핀셋이에요. 이동 겸자는요,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이게 집게 아닙니까? 집게?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이 통에다가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됩니다. 이 통이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이거를 물린 상태에서 꺼내야지, 벌리면 여기 닿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침을 맞고 환자가 현운감을 호소했다, 어지럽다 이거죠. 침 부위를 누르거나 뜨거운 찜질합니까? 찬 찜질하는 거예요. 차갑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차를 한 잔 줄 때는 따뜻한 차를 줍니다. 찜질만 차게 한다는 거.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는 거. 한 방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이거 뭐죠? 침 부작용. 훈침입니다. 훈침. 훈훈할 침이 아니에요. 어지럽다, 현기증 난다, 그럴 훈이에요. 훈남 보면은 우리 현기증 나죠? 훈침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키고요. 의사는 어디를 눌러줘요?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주고 백회열에 뜸을 뜬대요. 백회열은 정수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정수리에 뜸 넣습니까? 저는 이거 못 봤는데 머리 타면 어떡하죠?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준다. 인중이 어디예요? 입술 위에 여기가 인중 아니에요? 그 중충혈은 어디야? 손가락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혈이래요. 발가락 같네요. 여기를 눌러주던지 인중을 눌러주던지 여기 정수리를 뜸을 뜬대요. 뜸은 정수리에만 뜨고 인중하고 중충혈은 여기 그냥 눌러만 준다는 거. 여기서도 뭔가 환자가 어지럽다, 안 좋다, 침 맞고 있는데 불편하다 했어요. 우리 일단 보고해야겠죠? 무조건 안 좋으면 보고 먼저 합니다. 치아 우식증 감소 요인 충치죠. 치아 우식증은 충치입니다. 충치를 감소시키려면은요, 일단 타액 분비, 침이 입안에 많아야 돼요. 묽으면은 입안에 음식물이 많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점성, 침이 끈적끈적하면 되겠습니까? 점성이 감소해야 돼요. 배란기랑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묽은 침을 질질 흘리면 충치가 감소된다. 왜? 우리 밥 먹고도 입안을 막 물로 헹구잖아요. 근데 침이 막 콸콸 나와가지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면 충치가 안 생긴다.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특히 애기들은. 그러면 여기를 코팅을 딱 해주면은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덜 생기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실란트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치면 열고 소화 전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이걸 해주면 충치가 덜 생긴다는 거.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요건. 방문 간호조무사 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동기가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3년 동안 경력 쌓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경력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 간호조무사 학원도 다 이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그럼 방문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경력 2년이에요. 그리고 치의생사는요? 방문 치의생사는 경력 없이도 되더라고요. 보건교육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장소가 적합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귀간조 특강을 한다고 했어요. 시험 전에. 여러분 오실 때 장소 섭외해야겠죠. 대상은요? 여러분들이죠. 교육의 내용 제가 준비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할까? PPT로 할까? 그냥 칠판에 쓰면서 할까? 그리고 또 평가도 받아야겠죠. 이런 게 교육할 때 반드시 고려할 요소라는 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낮은 조도에서 부적당한 조명에 의해서 생긴다. 뭐가? 가성근시, 안정피로, 안구진탕증. 안구진탕증은 눈이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고요. 가성근시, 근시가 온다. 안정피로, 안정시에도 피로가 있다. 조명이 안 좋으면 일단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people, everybody. 하여간 대상자는 거의 다 국민입니다. 주민입니다. 보건교육 시 가장 대표적인 왕래식 교육 방법은 면담이죠. 선생님하고 학생이 면담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신뢰감 있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내가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요. 신뢰감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면담은 왕래식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또 1차 보건의료는 기본 정신이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그랬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기본권이다. 그래서 벽지오지 산간지방에 뭐 생겼어요? 보건진료소.
누가 갑니까? 간호사, 조산사가 뭐예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죠. 세트로 가셔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강제적으로 돈 띄어갑니다. 직장 아니면 지역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 다니면 4대 보험 강제로 띄죠. 여기에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에 포함돼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 보험이 말만 4대 보험이지 5대 보험이에요. 이거 강제로 다 뛰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보험료,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은요, 얼마 안 냅니다. 월급 1000만 원인 사람은요, 한 달에 50만 원씩도 돼요. 보험료는 다르게 내죠. 근데 혜택은 똑같아요. 이거 뭔가 좀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삼성 이재용 같은 사람이요. 돈을 조금 버는 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나눠준다. 뿜빠이 해준다. 그래서 강제가입이야.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부과합니다.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거. 직장이나 지역 무조건 의무적으로 낸다. 가입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예요? 가입자는 가입하는 사람, 국민이죠? 우리가 보험료 돈 내죠? 보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낸 보험료 받아 먹고 뭔 일 있으면 돈 내어주죠?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우리 병원 가서 4천 얼마 내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1,000원, 1,500원 내잖아요? 이게 바로 전체 금액은 아니에요. 2만 얼마가 넘지만 우리는 여기서 20%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공단에서 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어느 가족에 대한 간호요구 발생 시 가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떤 간호사업이든 뭐든 간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지 남은 상담 정도만 해주지 인생 자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알려줘야 된다. 코로나 예방 교육. 니네가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국민들아 이거지. 나라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결국 스스로 영상 보고 문제 풀고 하면서 합격점, 고득점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관리운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있다. 요양급여의 비용의 심사, 또 이 비용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심평원이다. 문제의 답이 있어요. 인쇄하면은 납이에요, 납. 페인트 납, 축전지나 배터리 원료, 직업병은 납 때문에 생긴다. 유산, 월경장애, 빈혈, 피에 관련된 문제는 납이에요, 납. 빈혈, 납이요. 페인트, 납이요. 인쇄공, 납이요. 배터리, 납이요. 유산, 납이에요, 납. 유해물질 장애, 빈혈 있다, 피에 관련된 거 납이라고 했죠? 조혈기능 장애도 납이에요. 또 메틸수은, 수미, 미나마타병이라고 했어요. 이타이 하면은 카드 이빠이 긁었다. 카드뮴 이따이 병 고려나라는 거. 크롬 비중격 천공 비중격 뭔가 코에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크롬이에요. 경경환 증후군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경경환 증후군 VDT.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오른손 마우스 너무 많이 쓰고 어깨가 딱딱해졌어요. 컴퓨터 많이 해서. 이게 바로 VDT라는 거.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귀간조 그때 제가 하도 VDT 걸렸다 그래서 이거 다 맞으셨어요. 밀스 라인케 현상 뭐예요? 물 관리해가지고 전염병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상수도 관리해서 수인성 환자 발생률이 감소했다. 이게 바로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게 먹어서 걸리는 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감소되었다는 거. 이게 옛날 얘기죠. 오염된 물은 뭐예요? 더러운 물인가요? 병원균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이에요. 균도 있어야 되고 유해한 게 오염된 물이라는 거. 밀스 라인케 현상? 급성 감염병을 감소시켰죠. 왜? 물을 여과하고 상수 처리했으니까. 물의 작용 순서가 또 나왔죠. 사전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 급수다. 이 앞에 스크린이 있어도 맞추셔야 되고 활성온이법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도 사전여독 이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성 자연독 중에서 복어중독 테트로도톡신이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 비슷하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복어독은요. 끓여도 독성이 남으니까 복어 음식 먹고 죽겠죠. 어디에 가장 많아? 내장에 많아요. 내장에. 아시겠죠? 내장에 가장 많다.
복이 아가미에 많다 이런 문제가 또 옛날에 있었대요. 아가미는 아니래요. 내장, 복어 두 글자죠. 내장에 많다는 거. 혈압 입술이 마비되면서 호흡근이 마비돼요. 숨 쉬면 죽죠. 의식은 있다는 거. 어떻게 줘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 기도 유지해줘야겠죠. 그쵸? 119 빨리 불러야 되고요.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여러분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굴 중독은요? 굴, 배, 베네루핀. 버섯 중독은요? 버무린, 무스카린이에요. 감자 중독, 솔라닌이죠. 청매 중독, 메아린 이렇게 외울게요. 아메그달린이다. 아플라톡신,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 쌀과 견과류 막 찌들은 거 먹었어요. 그러면 아플라톡신 중독이 생긴다는 거. 식중독이 많이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굴, 배, 굴 중독은 베네루핀, 버섯 중독은 버무린, 무스카린, 감자 중독은 솔라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또 청매 중독, 메아린, 아메그달린. 사실 이거 청매 중독, 아메그달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 아플라톡신. 식품보존법에는 물리적인 보존법, 화학적인 보존법이 있다. 가열하는 거는 물리적인 보존법이래요. 가열하면 미생물이 사멸됩니다. 가열하면은 사멸이 돼요. 절임법은요, 미생물 발육이 억제됩니다. 당장법도 억제되는데 당의 농도를 5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염장법, 염장이 이렇게 뭐 오이찌 같은 거 아닙니까? 수분을 제거해서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 건조법, 절임법, 당장법, 방부제는 다 억제하는 거고 가열법만 사멸되는 거예요. 억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뭐죠 여러분? 인구.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은 인구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인구라는 거. 인구 증가는요, 사회적인 증가와 자연적인 증가가 있다. 인구 변화의 3요소. 생사, 이동. 출생했어, 사망했어, 인구가 변화되겠죠? 이동했어, 이사 갔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의 증가 원인은요, 인구의 노령화 때문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병원을 많이 갑니다. 많이 아프죠? 노인이 많아져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했어요. 왜? 우리 여러분 건강보험료 제가 우편으로 일부러 봤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비가 나옵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 국민 의료비예요. 왜? 이 등급받은 사람들 혜택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혜택 안 보잖아요. 그런데 돈은 내고 있다는 거.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결국 의료비가 증가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의 발달 주기는 형성, 확대, 축소, 해체 과정을 따른다. 만들어지고 확대된 다음에 결국은 축소하죠. 이제 자식들 막 낳았어요. 확대됐죠? 그 다음에 출가했어요. 부모님만 남았죠? 축소되죠. 그래서 이 노부모를 요즘에는 자식들이 모시지 않고 그냥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가족의 의미가 좀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이게 또 그렇게 요양보에서 국가고시 많이 나오잖아요. 축소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해체된다. 요 부분은요, 사실 국가고시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모의고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뭐냐? 1차 보건의료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차 보건의료가 뭐죠? 1차는요, 의원급,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도, 보건진료소, 조산원 등이 1차 의료입니다. 2차 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해야 된다, 병원급 가죠. 3차는요, 종합병원, 또는 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것을 3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차 보건의료를 좀 가라, 이게 대두가 왜 됐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대학병원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를 너무나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 좀 제발 가라. 여긴 바빠 죽겠다. 비전염성 질환의 양상, 만성질환, 고혈압약, 당뇨약, 뭐 협심증약, 이런 만성질환들, 뭐 파킨슨, 치매, 이런 거 만성질환이요. 이런 거 제발 좀 동네 병원에서 좀 가줘라, 이겁니다. 치료 중심의 의료, 예방 중심이 아니다. 이미 사고가 났어. 그럼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의원은 뭔가 이렇게 조금 아팠을 때 미리미리 가는데 병원이나 이 종합병원은요, 이 치료 중심의 의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인 분포되고 의료 인력이 전문화가 되었고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래서 다들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너무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됐어요. 아, 이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가라 이겁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외워야 되죠. 종비치 불정권 때문에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 제발 좀 동네 병원 근접한 데로 가라. 대학병원, 3차 병원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때문이다. 비전염성 질환의 양상. 전염성 질환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만성 질환 때문이다. 치료 중심의 의료 때문에 예방 중심이 아니에요. 치료 중심으로 너무 2차, 3차 가니까 미리미리 걸리기 전에 예방을 좀 해라. 그래서 1차가 대두되었다는 거. 불균형적인 분포다. 의료자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불균형 되니까 제발 좀 여기를 좀 분포해라. 또 전문화, 인력의 전문화,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거죠. 종비치 불정권 때문에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됐다.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만요. 국가고시에는 4개차 국시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의료기관에서 급식은요. 일반식과 치료식. 왜냐면 입원한 환자가 만약에 저염 먹어야 돼. 뭐 저지방 먹어야 돼. 그리고 고지방 먹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덤핑 신드롬 환자, 위절제 수술 환자 이런 것은 치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식은 뭐예요? 저 오늘 잡채밥 좀 먹게 해주세요. 저 오늘 갈비찜 좀 해주세요. 이게 특별식이에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식은 하지 않고 있다. 일반식과 치료식을 구분한다. 불소도포는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합니다. 6개월이라고 해도 한 번이다. 1년이면 2번이다. 말 맞추셔야 돼요. 부적격 혈액, 피를 뽑았는데 적격하지가 않아.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한다. 내가 이제 피를 뽑았어요. 근데 에이즈피야. 이거 못 쓰죠. 부적격 혈액이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피에 관련돼서는 장관철 윗대가리 아닙니까?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그 혈액에다가 이유를 써야 돼요. 에이즈피 또는 코로나 감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사실이나 사유를 즉시 기재를 해야지. 안 그럼 잊어먹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수혈받으면 에이즈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는 보통 보름의 기간을 줘요. 그런데 사망했어. 수혈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돼요. 죽었으면 지체 없이. 아시겠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서울시, 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사구체 신염했습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 저염, 저수분, 단백질 조금 먹어라, 탄수화물 많이 먹어라, 비타민 많이 먹어라. 일단 사구체 신염 또는 만성 신부전,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저염, 저수분입니다.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해야 됩니다. 섭취량과 배설량도요. 꾸준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섭취량 나왔고 배설량 나왔고 섭취량 나왔고 이번에 뭐 나올 차례예요? 순서대로라면 배설량이 나올 차례인데 이게 꼭 완전히 출제위원들도 분석을 안 해서 똑같은 거 또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취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섭취량은요. 내 몸으로 들어간 거, 입으로 먹은 거, 음식, 복막주입액, 비관, 튜브 삽입, 나머지 피 받았어. 수액, 혈액 받았어. 이런 거요. 배설량, 싸는 거죠. 소변 됩니다. 설사는 돼요. 출혈 돼요. 심한 발한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냥 똥. 가글액 가르륵 해서 뱉는 거니까 안 된다. 가글액 안 된다. 똥 안 된다. 그냥 적당한 땀은 안 된다. 기저귀는 배설량 어떻게 재요? 무게를 잽니다.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는요. 섭취량과 배설량, INO를 매일 측정한다는 거. 뭔가 신장이 안 좋으면 붓는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체크해라. 심한 땀, 구토물 이런 거 배설물 된다. 설사도 된다. 하지만 그냥 똥은 안 된다는 거. 대변 가글액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거. 질이 염증 있어. 좌욕하죠? 염증 부위 혈류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 좌욕물의 온도 좌욕 83, 40에서 43도. 좌욕 시간 5에서 10분이죠. 영, 좌, 침.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 한다. 5개월 영아에게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어디다 나와요? 허벅지에 외측 관근에 놓습니다. 둔부의 배면은 성인이에요. 애기들은 허벅지에 외측 관근, 허벅지에다 놓습니다. 석가붕대한 환자야 등척성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좋은 게 있어?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관절 가동성 향상이 되는 거는 아니래요. 여러분 등척이 뭐예요? 길이척입니다.
길이가 같은 운동이에요. 그냥 깔짝깔짝 하는 거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근력만 증가시키고 근육의 크기만 증가시키고 순환과 뼈의 재생을 돕습니다. 아시겠죠? 관절의 가동성을 향상하려면 등장성 운동, 힘장이에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절을 쓰는 건 등장성 운동이다. 등척성 운동은요, 관절을 쓰지 않는다. 관절을 배척한다. 물론 길이척이지만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국가고시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한 3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절을 쓴다고 하면은 등장성, 힘을 쓰니까요. 수영, 뭐 이런 것도 등장성이죠. 등척성 운동, 석고붕대 환자야, 견인치료 환자야, 부동 환자야, 골다공증 환자야, 로마티스 환자야 하면은 등척성 운동. 아, 관절 많이 안 쓰는구나. 그냥 근육만 강화하고 경축되는 거 예방하는구나. 길이척, 길이가 같이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석고붕대 환자 등척성, 견인치료 등척성, 골다공증 등척성, 류마티스 등척성, 부동 환자 등척성 환자인데 침상 안정 환자 했어요. 침상 안정이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완전하게 꼼짝다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냥 안정하세요. 안정한다고 힘 못 쓰는 건 아니더라. 트릭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딱히 뭐 움직이지 말아라. 섰고 붕대했다. 기부스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침상에 안정만 하고 있어도 그냥 힘 쓸 수는 있다 이 얘기네요. 인테이크 아웃풋. 섭취량과 배설량 체크 시 기저귀의 배설량은 무게로 측정한다. 무의식 환자 위관 영양할 때 튜브로 이게 위에 들어갔나 아닌가 흡입해 보죠. 그거 다시 넣어줍니다. 왜? 안 그러면은 탈수 오잖아요. 수분과 전해질이 탈수가 오니까 다시 집어넣는다. 자연 배뇨 돕기. 이 문제가 국가고시에 또 최근에 나왔어요. 자연적으로 배뇨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물소리, 우리 애기들한테도 쉬 이러고 오줌 싸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주면 뜨끈뜨끈하면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죠. 환자의 손이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여러분 또 매렵습니다. 정상 배뇨 씨와 같이 소변 보는 자세, 앉아서 싸게 하면 좋겠죠. 편안한 환경, 오줌을 싸려면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정신적으로 좀 릴렉스 돼야 된다.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 따뜻한 물로 씻거나 담가줘라. 남자는 금기가 아니면 서서 싸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보통은 A형 간염이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최근 국시에 B형 간염이 나왔어요. 여러분 A형 간염은요 먹어서 걸립니다. 대소변에 그 손으로 똥 닦고 그걸로 음식 먹으면 걸려요. 그래서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물, 혈액, 분변 오염. 환자 분변 처리하고 그 손 제대로 안 씻으면 그 손으로 뭐 먹으면 걸린다는 거. 당연히 먹어서 걸리면 혈액으로도 옮습니다. 식기를 구별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식기는요 끓인 후에 씻으래요. 설거지 하는 동안 또 걸리니까 더러워도 그냥 뭐 음식물 묻은 채로 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씻으라는 거. B형 간염 성교로 많이 옮죠. 혈액 으로도 옮습니다.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로도 옮겨요. 성교할 때 콘돔을 써라.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고칼로리 시기를 제고한다. 고칼로리를 먹여? 금시초문 아니야? 여기서 급성기 B형 간염 환자는 급성기에 좀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고칼로리를 먹이래요. 소모가 많으니까.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을 먹이는데 지방만 저지방을 먹이라고 합니다. 왜? B형 간염은요. 간염은 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담즙이 어디서 나와요? 간에서 나오죠. 그러면 아무래도 간염 걸렸으면은 담즙이 잘 안 나오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 분해 못하니까 저지방을 먹어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C형 간염 역시 피로 또는 성교로 오염된 주사기로 뭐 마약 막 서로 주사기 돌려쓰고 이래서 생깁니다. 예방접종이 없다는 거. 마지막 장이에요. 황단을 동반한 간경화증 환자가 가려움, 소염증을 동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을 헐렁하게 입힌다. 또 자극적인 음식 주지 말아라. 미온수 목욕한다. 뜨거운 물 아니에요. 카페인 안 먹어요. 미온수 목욕할 때는요. 체온보다 2도씩 낮은 온도. 38도면은요. 36도로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줘야 간지럽지가 않아요. 땀이 안 나야 됩니다. 간경화 식이요법은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염에다가 저지방 먹으라고 했어요. 또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면은 단백질도 줄여라. 단백질 조금 먹어야 되는 질환 3가지. 간신사, 간경화,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 우리 교재에 간신사만 저단백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단백이었죠. 그런데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면 저단백 먹여라. 강경화도. 급성 간염 회복기 시기 저지방 먹으라는 거. 간질환 환자 저지방을 먹어라. 간지럽다면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를 준다.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영양은 많은 거를 먹여라. 많이 먹이라는 게 아니라 영양이 많고 따뜻하고 미지근한 음식을 조금씩 먹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